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8억 로또 분양이 나옵니다.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과천 지역 유명하죠. 세입자로 들어가서 부자 돼서 나온다는 것,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오랜만에 정리를 드리고요. 지금 목동과 잠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같은 시국에 8억 로또 분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서? 과천에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접수가 곧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가구들은 2020년 일반 분양 당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가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양가는 3년 전의 분양 시점으로 책정돼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 3천에서 8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분양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3천에서 8억 2천인데 전매 제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전세 시세는 국평 기준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8억 로또라고 했을까? 8억 로또가 되려면 15억에서 16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인근에 레미안슈르라는 이제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3천에서 13억 5천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16억에서 17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세를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어디서 공급되나 보겠습니다.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에서 4호가 공급이 되고요. 과천 프루지오 오르투스에서 6호, 과천 제이드자이에서 5호, 마지막으로 과천 르센토 대시항에서 5호가 공급됩니다. 언론 보도마다 무순위 접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이제 다 다른데 가장 최근에 보도한 발표자로 기준으로 20호라는 것을 저희가 영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과천 거주자한테 배정이 됩니다. 무순위 접수는 지역 요건도 없어지고 무주택 요건도 없어진 거 아니었어? 그것은 사후 접수예요. 무순위 청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후 접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하는 거고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량자의 주택 회수 후 재공급하는 것은 자, 지역 요건도 살아있고 무주택 요건도 살아있습니다. 과천 지역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고 과천 지역 거주한 사람한테만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과천 사람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천 산다고 쉽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2022년 10월에 이런 무순위 접수 8가구 나온 적이 있었는데 9,000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1000대 1이 넘었어요. 아무리 과천 인구가 적어도 이런 7억짜리, 8억짜리 로또 분양을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무순위 접수한다고 과천 이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거 1000대 1 뚫을 자신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2020년, 2021년 청약 관련 영상을 많이 제작했을 때 이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를 하셔서 공급이 많은 지역에 당의 우선 자격을 얻어라. 그래서 9억 전후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으면 과천을 추천드렸습니다. 국민평수 기준으로. 7억 전후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남을 추천드렸고요. 5억 전후의 분양가를 노린다면 남양주를 권해드렸습니다. 주택 공급되는 지역의 면적이 66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과천 신도시는 과천 거주자한테 30%, 남양주 신도시는 남양주 거주자한테 30% 배정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이제 당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 투기과열지구가 없죠. 다 비규제 지역이 됐죠. 그럼 얼마나 거주해야 된다? 지자체장이 지정한 기간 동안 1년 이하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6개월이고 어떤 데는 1년이에요. 과천은 아마 1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저희가 왜 과천, 하남 이런 데를 예전에 찍어드렸냐? 인구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었어요. 과천시 2021년 8월 기준으로 6만 9천 명 정도가 됐죠. 근데 공공택지가 무려 1만 1,000호 규모였습니다. 하남시 31만 명 정도가 되죠. 자, 31만 명인데 공급되는 공공택지 규모가 3만 4천 호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과천과 하남으로 그때 이사를 많이 가셨습니다. 자, 과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천지구 1만 호 규모로 예정된 게 있어요. 여기가 4호선 선바이역 인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그냥 이미 완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만 지으면 바로 역세권입니다. 게다가 원래 7,000호 규모로 되어 있다가 1만 호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어났거든요. 택지가 1만 호 정도가 되면은요, 공공택지가
고등학교까지 들어와요. 보통 막 5천원, 6천원 이렇게 애매한 규모의 택지는 중학교까지만 들어오고 고등학교 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1만 호 정도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제법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제일 가깝죠. 당연히 과천지식정보타운보다도 비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과천 가련지구라고 지식정보타운 아래쪽에 1300호 규모로 공급이 됐었죠. 전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과천지구가 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났대요. 그래서 지구 계획안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안만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거고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하시면서 기다리셨던 분들 아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과천은 세입자로 들어와도 살다 보면 부자 되는 동네에 계속해서 막 전세로 살 거 아니면은 공공택지가 계속 지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만 잘 잡아도 기회가 있더라. 물론 이런 건 노리고 이사 오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처형만 넣으면 당첨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공급 경쟁률 꽤 많이 올라갔어요. 특별 공급은 진짜 경쟁률이 낮은데 일반 공급은 경쟁률이 높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천은요, 위장전입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당첨 같은 거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든요. 그때 과천 지역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8억 로또 분양 나오는 20가구도요, 위장전입했다 걸려서 이번에 계약 취소된 겁니다. 먼저 경찰에 고발하고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나서 결과 나오면 바로 계약 취소해버려요. 자, 두 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서울시 강남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푼다. 자, 기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서울시 거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그게 언론마다 대서특필됐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한마디로 갭투자 방지 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지정됐을까요? 제일 먼저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4개 동이 이제 이번에 첫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서 거래 제한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압구정동 그리고 여의도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2021년 4월에 지정이 됐죠. 다음 달 이들 지역에 대해서 재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미 안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네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요, 거의 해제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거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이번에 주택가격 급락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먼저 폭락을 했었어요. 목동이나 잠실 지역, 음마아파트 전부 다 제일 먼저 급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매수에 나선 분도 꽤 많았어요. 아예 그 지역 부동산에서는 완화를 당연시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론 보도로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거죠. 서울시는 즉각 반박 보도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만료 시점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근데 요즘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반박 자료를 잘 안 믿더라고요. 이미 내부에서 좀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슬쩍 흘려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서울시는 왜 그랬을까요? 언론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집값이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 2시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는데 송파구 지역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02%에서 0.03%가 됐고요. 강남 지역도 마이너스 0.14%에서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을 축소시켰어요. 이런 이유 등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가격을 움직이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만 차단할까요? 공급도 제한합니다. 왜냐면 새낀 상태에서 매도가 안 돼요. 근데 이들 지역은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새낀 상태에서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지역이나 공실인 곳, 그리고 세입자가 만기가 됐는데 퇴거를 예정한 곳, 그렇게 한정된 매물만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 10월달, 11월달 정말 많이 급락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갭 투자가 차단이 됐고 누군가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실수요자가 와서 사야 되잖아. 그 당시 10억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없이 추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12월부터 10억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줬잖아요. 그 이후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지금의 가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20가구 규모로 무순위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요. 이 무순위 접수는요, 해당 지역 무주택자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에서는 접수가 안 됩니다. 과천은 내년부터 1만원 규모의 과천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단 분양가가 싸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과열 우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안 한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즉각 부인을 했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안 하나 보다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난리가 났죠. 쇼킹부동산의 솔직하고 공격적인 내 집 마련 투자 정보는요,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전략, 유주택자를 위한 자산 증식의 모든 것,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를 쌓기 위한 필수 지식과 제도, 마인드 등을 저희가 총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